혹시 잡곡밥을 먹고 1년 만에 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같이 잡곡밥을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잡곡밥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간은 우리 몸에 침투한 독소와 노폐물의 75% 이상을 해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유해물질들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은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거나 잘못된 음식 선택들이 우리의 간을 점점 더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유발하여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간을 보호하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 하나가 수년간 쌓인 간의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른 음식 선택은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간 건강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쌀로 밥을 지어 먹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잡곡은 가공 과정을 덜 거치기 때문에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에 들어가는 각종 곡물들이 특정 조건에서는 우리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이 잘 된 곡물들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양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현미나 보리, 콩 같은 잡곡들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에도 좋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구입한 지 오래되었거나 습한 환경에서 보관한 잡곡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겨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까운 마음에 조금 오래된 곡물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곡물에 잘 생기는 아플라톡신을 비롯한 각종 곰팡이 독소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간염이나 면역체계 약화,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 곰팡이를 장기간 먹게 될 경우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간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밥으로 지어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온에 장기간 노출된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열에 매우 강한 물질로 무려 200도 이상의 고온을 가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무서운 병균입니다. 따라서 밥이나 죽으로 조리하는 일반적인 온도로는 이 독성 성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성분이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비린내나 기름 쩐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잡곡을 오랜 시간 동안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입 후 바로 밀폐 보관하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2시간 정도 건조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월 안에 먹을 수 있는 최소량의 양만 구입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곡뿐만 아니라 간을 상하게 만들고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치나 젓갈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젓갈이나 장아찌 좋아하시나요? 한국인의 대표 음식하면 김치와 장아찌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김치와 장아찌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으로서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효식품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되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젓갈류와 절임식품들에는 간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과도한 나트륨 함량과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화학 첨가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젓갈 한 숟가락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고 시중에 파는 절임식품들은 더욱 높은 나트륨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나트륨이 과도하게 체내에 축적되면 간에서 나트륨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간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젓갈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부제와 색소, 그리고 감미료인데요. 특히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발색제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되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등도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젓갈류들 중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화학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짠맛을 내기 위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MSG나 핵산계 조미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파는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하시고 집에서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에도 소금을 적게 첨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을 망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먹기 위해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공육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간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 물질들은 가공육의 붉은색을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발색제인데 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서 간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루 50g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혹시 햄이나 소세지 한 개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소세지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는데요. 햄이나 소세지를 일주일에 가끔씩 먹는 경우에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지만 매일같이 자주 먹는다면 간 건강에 큰 무리가 가서 결국 간암까지 걸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가급적 적게 먹거나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종 암을 예방하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간 건강에 최고의 보약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로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중요한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은 간에서 중금속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도시의 미세먼지나 마트에서 사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 등을 통해 우리 몸에는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나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이 이런 미세먼지 중금속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의 풍부한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간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 역시 마늘 못지않게 뛰어난 간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간의 염증을 억제하고 간세포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간 건강을 위해서 양파를 자주 먹거나 양파즙을 드시는 것도 간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하지만 생마늘과 양파는 자극적이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굽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 알리신 생성을 극대화한 후에 요리해서 먹고, 양파는 물에 살짝 담가 매운맛을 줄인 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주자로 간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채소에 들어있는 독특한 성분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성을 크게 증가시켜서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환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 함유된 비타민 C와 비타민 K는 간세포의 활력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응고 인자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K의 200%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역시 브로콜리 못지않게 뛰어난 간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은 장벽을 강화시켜 장에서 간으로 전달되는 독소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은 위장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간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간경화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요리하실 때는 브로콜리의 경우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되기 때문에 끓는 물에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고, 또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2분 정도 가열하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데요.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무친 샐러드로 먹거나 양배추즙을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씁쓸한 맛을 개선하고 비타민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요리할 때 역시 마늘과 양파를 함께 사용하면 건강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후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넣고 살짝 볶아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간 건강 요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간 건강 슈퍼푸드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보양식 채소로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으로 많은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추가 간 건강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부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몸에 좋은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간에 에너지를 주고 간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술로 인한 알코올이나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시키는 데 있어서 베타카로틴 성분은 필수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추에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도 있는데요. 마늘만큼 많지는 않지만 부추에도 상당한 양의 알리신이 들어있어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로 인해 간에 노란색의 지방이 들러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부추를 꾸준히 먹으면 지방간을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추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부추를 살짝 익힐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26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열에 의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추천드리는 음식에는 육류와 함께 부추를 드시거나 된장국에 부추를 넣어서 먹는 겁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부추의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주고 부추의 풍부한 칼륨이 된장의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된장국이나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부추를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추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부추는 그저 평범한 채소가 아닌데요. 천연 자양강장제라 불릴 만큼 양기를 돋우는데 효능이 있는 신비로운 채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 말할 정도로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데요. 예로부터 부추는 심통을 완화시키고 복부의 냉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추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나이가 들수록 쌓여만 가는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부추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부추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부추를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부추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부추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자양강장에 매우 좋습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정구지라고도 불리었는데요. 부추는 강한 양기를 품고 있는 음식으로서 천연 피로회복제 역할을 하고 기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회복이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리통이나 냉한 체질 개선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부추는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 어울리기 때문에 부추와 곁들여 꾸준히 먹어도 좋고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부추즙으로 드시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평소 어깨가 결리거나 허리가 아플 때 어혈로 인해 입술의 색깔이 자줏빛을 띠고 기미가 얼굴에 생긴다면 부추를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부추즙을 마시거나 현미와 함께 죽을 쑤어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감기와 복통을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지는 요즘엔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서 가벼운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부추를 먹으면 감기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이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과 비타민C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감기나 설사, 복통 등을 완화해주며 몸이 차거나 허할 때 섭취하면 기력을 보충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초 강목에는 부추를 먹으면 천식을 다스리고 어독을 풀며 당뇨병과 식은땀을 그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나 기침, 가래 등 감기에는 제철 음식인 굴과 생강을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나 대추, 그리고 도라지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굴국에 부추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는 장기로서 80%가 망가져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추의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철분 등의 성분은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부추를 먹을 때 나는 알싸한 맛이 바로 알릴 화화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간 해독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부추는 자주 챙겨 먹어야 할 건강 음식인데요. 평소에 부추를 음식에 함께 넣어 드셔도 좋지만 하루에 한 포씩 부추즙을 드시는 것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부추가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0개 중 하나로 뽑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추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알릴 화합물과 베타카로틴 덕분인데요. 부추를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씹어보면 알싸한 매운맛이 나는데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암 예방에 탁월한 알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부추를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알릴 화합물의 매운맛이 혈액순환을 도와 체내의 혈액순환을 높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게 됩니다. 또한 부추잎보다는 뿌리 쪽 흰색 줄기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부추를 고를 때는 흰색 줄기 부분이 많고 줄기가 쭉 뻗은 신선한 부추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생선의 비타민 B를 분해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힘을 키워주고 젊은 피부를 개선시켜 노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갑자기 피부가 푸석해져서 피부 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추와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 부추를 익혀 먹거나 생선 섭취 후 최소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 건강과 기력 보충에 좋은 부추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부추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허약했던 몸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짱짱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부추는 철분,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돼지고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몸 안의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허약했던 몸이 튼튼해지고 활력 있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활용한 추천 요리에는 돼지고기를 넣은 부추전, 부추돼지고기 볶음, 돼지고기와 부추를 넣은 만두가 정말 좋은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부추볶음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5cm 정도 크기로 자르고요. 대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합니다. 식용유를 후라이팬에 넉넉히 부어주고 달달 볶아주면서 파기름을 냅니다. 향긋하게 대파향이 올라오면 불의 세기를 강으로 올린 뒤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돼지고기가 노릇노릇 익으면 진간장 3스푼 정도 알맞게 넣어주고 고추장과 설탕, 후추를 넣어 양념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 볶아주다가 불을 끄시고 썰어둔 부추를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1스푼을 넣어서 섞어주면 근육이 짱짱해지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돼지고기 부추볶음이 완성됩니다. 그럼 반대로 부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추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우유입니다. 자주 우유를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과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는 부추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을 초래할 수 있고 빈혈이 발생하면 뇌혈관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부추와 우유는 같이 먹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추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된장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한 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을 없애주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된장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의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며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추와 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로는 부추 된장국이 있는데요. 앞으로 된장국을 드실 때 부추를 넣어 드시면 하루하루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반대로 부추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추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당분이 많고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두 성분이 만나면 소화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알리신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꿀의 고농축 당류가 이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통과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소화되지 않은 꿀의 당분이 당뇨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평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부추와 꿀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부추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단백질 식품인데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속 독소를 제거하고 몸속의 나쁜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반면에 부추는 비타민과 칼륨, 그리고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몸속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와 오리고기를 같이 먹으면 오리고기의 지방과 부추의 섬유질이 잘 결합하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로는 오리고기 부추볶음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훈제 오리를 먼저 다진 마늘과 간단하게 볶아서 식혀둡니다. 그리고 부추는 진간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과 식초를 넣어 조물조물 묻혀둔 뒤 거기에 오리고기를 넣어 한 번 더 묻혀주면 간단하지만 영양가 넘치는 훈제오리 부추무침이 완성됩니다.